예, 제 책은 저는 이 사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리트하르 브레흐만? 이 처음 보는 독일 사람인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리트 허르니까. 네. 이게 근데 네덜란드. 보니까 뭐 브레흐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리터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쓴 휴먼 카인드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선정하는 거에 좀 사심이 있어요. 이 조현욱이라고 사피엔스 번역하신 분이 그 다음 책으로 선정해서 번역한 책인데 사피엔스랑 맞짱을 뜰 만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랑 맞짱을 뜰 만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이 있어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럼 이번에 이걸 선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휴먼카인드 선정했는데요.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제목이 휴먼카인드인데 원래 인류는 맨카인드잖아요. 네. 근데 맨카인드 하면 좀 남성적인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중성화된 언어로 휴먼카인드라고 그렇게 제목도 붙여놨고요. 또 하나는 휴먼카인드는 휴머니스 카인드. 인간은 원래 친절한 존재다. 라고 하는 휴머니스 카인드라고 하는 그런 또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서 야, 이 제목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빅히스토리, 인류의 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러한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류가 가졌던 편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격파하는 일종의 추리소설 같은 그런 류의 책이고요. 책의 기조에 깔려있는 정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거가 좀 더 지성인다운 그런 언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선한 본성이 항상 승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류의 책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미난 그 사고 실험이 나와요. 행성 A가 있고 행성 B가 있는데 행성 A는 비행기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데 거기 뭐 사고가 났는데 불시 착륙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다친 사람 어린이 노약자였는데 이 A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약자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호하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자를 먼저 보호하고 나중에 목숨 위험한데도 건강한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뒤에 남아서 보살펴주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행성 A고 행성 B는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이제 센 사람부터 막 밀쳐내면서 살라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뭐 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발표 막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곳이 행성 B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성 A에 살고 있을까? 행성 B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A에 살고 싶죠. 네. 물론 A에 살고 싶을 텐데 많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행성 B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뭐 평상시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항상 자기 이기심이 먼저 발휘되는 그런 행성 B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이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행성 B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 A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드는데 전쟁 때 적들끼리 적이라고 간주한 병사들끼리 서로 총 쏴가지고 죽은 숫자가 너무 미약해.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폭격으로 죽거나 뭐 무슨 뭐 병에 걸려 죽거나 원래 실제로 대면을 해서 서로 민간인들이 죽이고. 훨씬 더 전쟁 때 그러니까. 많이 죽는 게 폭격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실제로 적을 향해서 총을 쏜 게 아니라 적 쪽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각도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 연전에다 대고 살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간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수많은 재난들의 사례를 보면 그 재난 속에서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질서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윌리엄 골든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이제 소년들이 그 무인도에 이제 착륙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지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류의 소설이고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거든요.
집에 독재가 어. 어떻게 탄생하는지 네. 나가고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진짜로. 근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평화롭게 약자를 보호하면서 끝끝내 그 한 명도 이탈시키지 않고 생존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스타 섬 같은 경우도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그 자기를 약탈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샘플로 이스타 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타 섬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외침에 의한 멸종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런 과학자의 실험들 있잖아요. 과학자의 실험들 뭐 한 곳에 가둬놓고 한 명은 게임 이론에서 그러니까 많이 간수하고 한 명은 이제 재수하고 하면 간수가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말 못하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 이런 장치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그걸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뒤에서 계속 실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조작해낸 그런 사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간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것에 입증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인간은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그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해 왔다라는 얘기하고, 또 재미난 이름인데 호모 퍼피래요. 호모 퍼피. 퍼피가 애완견이잖아요. 강아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퍼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을 가축화해온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도 가축화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야생 늑대가 굉장히 난폭하지만 점점 가축화되면서 개가 되면서 점점 온순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야생 상태에 있을 때 되게 난폭했는데 문명화되면서 되게 온순화된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다. 기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맞아. 그래서 보면서 되게 뭐랄까, 설득당했어, 나. 그래서 뭐 최재천은 이 책을 읽으면, 안 읽으면 모르겠는데 읽고 나서는 세계관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슬쩍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동양으로 따지면 성선설을 주장치기잖아요. 그런 거죠. 로크 쪽이야? 아니 저기 루소. 루소 쪽이겠죠. 홉스 쪽이 아니라 루소 쪽이고, 동양어로 치면 맹자, 맹자 쪽에 가까운 책인데, 오랜만에 맹자가 그 춘추 전국시대 때의 사상이고 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논거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유의 책을 봤고요. 또 이분이 유명한 게 다보스 포럼에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에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거다. 근데 그런 세금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 인간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노력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자체가 폭력이다. 인간이 가난해서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만한 분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면 자기 호기심을 이렇게 끊임없이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만 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두뇌가 IQ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휴먼카인드라는 책인데, 뭐 500페이지 좀 넘은 책인데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추리 소설처럼 사건 하나하나 깨질 때마다 쾌감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언어 구사가 되게 유머러스해가지고 읽을 때 끝끝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요거 난이도로 치면 난이도 5 중에서 난이도는 2야. 양이 3이고. 양은 3이고 흥미로 치면 5야. 이 정도면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뭐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봤는데 네. 저는 약간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말하자면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고, 네. 자연 상태에서 홉스 같은 그런 사고를 보는 기 때문에 성악설을 얘기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선과 악을 다 갖고 있는 존재인데, 네네네. 사실은 어느 점을 더 강조하냐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게 더 강조될 뿐인데 너무 선하다고만 강조되는 것도 전 좀 불편해요. 우선 무학설. 아,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왜 인간에게 늑대가 두 마리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다. 뭐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두 늑대가 모든 인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늑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렇지. 그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성향이 있지만 이게 항상 선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점점 더 왜곡된 정보와 그다음에 자기 강화, 편향 이런 것 때문에 선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그 10가지 지침 중에서 언론 신문 이런 거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 대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또 아까 이제 그 재난 앞에서도 인류가 네. 굉장히 이타심을 발휘해서 잘 극복한다는데 그게 이제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난 자본주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재난이 오면 그 재난의 위기 상황을 편승해서. 헌신적으로 이겨내는 이겨내는 게 있는가 하면 편승해서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관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앞에서 유토피아와 자본주의를 다 함께 보고 이것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네네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좀 이성적으로 좀 불편하다.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명쾌한 게 이런 비난을 받을 걸 알고 잘 만들어놨어. 중간중간에 도망가 구멍을. 그 아마도 저도 이제 책 소개글들을 여기저기 좀 읽어봤어요. 책을 못 네네네. 읽고 책을 읽었어야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게임 이론, 뭐그 제수의 딜레마가 아니고 네네. 뭐죠? 그 저기 간수 제수 게임, 네네. 간수 시켜가지고 제수들을 다스리게 했더니 폭력적으로 변하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히 알고 있는 전기 것들이 볼트 많은데 네네네네. 유명한 실험. 예. 중간중간에 많은데 그 이야기들이 원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네. 과학책에서 네.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 책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정설로 여겨졌던 걸 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모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가 이제 제로미 벤덤부터 시작해서 이 정설로 굳어졌고 그 말이 결국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기적인 동물들이 어떻게 적당히 나눠 갖느냐가 자본주의의 원리고 뭐 경제의 기초 원리다.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뭐 공정이고 정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이데올로기의 현대까지의 전체를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네네네네. 동물이라는 그렇죠, 말 자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제인데 그 전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만들어진 거다. 그거는 호구다. 연역이 되는 그런 의미의 뭐 올바른 사실이냐랄 때 오히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도출해내는 이런 그렇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불편해요, 이 책이. 뭐냐면 이기적 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나는 굉장히 100번 동의하는데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저는 어떤 의미의 또 다른 자연주의라고 보는데 인간은 동물처럼 야생에 있을 때는 자기의 탐욕이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싸우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또 하는 것도 일종의 자연주의적 가정이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인간은 무리동물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원래 선한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무리짐승들,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개미라든지 추재천 선생님이 좋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화롭게 공생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또 하나의 모델로 인간을 보고 있는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 저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바탕에는 또 그런 의미의 어떤 자연주의적인 시각이 좀 네네. 깔려 있지 않나. 제가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선하게 진화됐고 선하게 개발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악하게 개발됐다라는 네네. 거나
다 사회 진화론의 아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명한 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거. 예, 본성이라는 규정 자체가 음. 일단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들면은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지 네. 실제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 표명이냐라는 네. 거죠. 다 만들어낸 가설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현재 주어져 있는 이미 문명화되고 문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온 인간들이 현재 주어져 있는 어떤 체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오히려 파헤치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하는 식의 태도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지 않느냐. 이 책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또 다른 환원주의. 이제 그런 면이 이런 분명히 걱정이 있어요. 되는 거죠. 네네. 아, 근데 이 책의 재미난 거는 네. 그런 대비를 해줘요. 계속 해줘요. 예를 들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역플라시보도 있죠. 가짜잖아요, 가짜. 가짜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그 믿으니까 가짜 수술했는데 실제로 뭐 몸이 개선된다든지 이제 플라시보인데 그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역플라시보라고. 그걸 역플라시보라고도 하기도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시보 효과라는 용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나쁘다는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안 좋다. 그러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코카콜라 안 좋다는 얘기를 다 믿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부여해가지고 그 조각상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상이 이제 여인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 반대로 넌 안 돼. 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골룸 효과라고 하더라고. 골룸. 그래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 골룸 효과인데 골룸 효과는 이제 낙인 찍는 거죠.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위험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하고 다른 존재를 어떻게 낙인 찍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낙인 찍는 사람 내지는 낙인 찍는 세력의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필자가 제일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회현상을 볼 때 인트로스펙트, 자기의 내면, 자아성찰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인트로스펙트가 아니라 아우트로스펙트, 자아성찰이 아니라 외부 성찰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구조와 그러한 생태계와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보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게 되면 개인화될 우려가 있어요.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악하다 그러면 인간 개인이 선하다, 인간 개인이 원래 악하다 이런 얘기로 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결국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네네. 원래 인간은 선한데 왜 너는 그래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이 개인의 문제라든지 마치 무슨 뭐 인간 안에 내재한 무엇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교양성이 있는데 그러한 교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저는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좀 인상이 남는 게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이기성과 이타성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람의 인간 집단에게 어떠한 조건을 주면 이타성이 더 발휘되느냐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자. 그래서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내세운 건데 이제 국내 저서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워낙 그 성악이 얘기됐으니까 성선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성선을 더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네, 선한 방향으로 일을 가게 네. 하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 저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장치를 두면 어떤 조건을 만들면 선함이 더 발휘되더라. 이 측면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게 더 맞다. 네네네.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유주의 비극하고 깨진 유리창 같은 데서 지금 협동의 경제학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공유주의 비극이 방치되면은 누구도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다 들어와서 다 망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정설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
교무제를 이용하는 질서와 체계를 잘 주고 실제로 이익이 된다는 걸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공유주가 굉장히 잘 보존되고 사유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아니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네. 촛불 집회할 때 그렇죠. 쓰레기가 없었죠. 쓰레기가. 네, 그렇죠. 그런 거 그게 깨지는 이제 창도 재난 마찬가지고. 유토피아죠. 그래. 예. 근데 이제 재난 자본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간에 그 시적절하게 네. 또 번역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워낙 그 번역 잘하시는 분이고 이 번역자 성함이 갑자기 뭐죠? 조인옥 선생님. 조현우 선생이 이렇게 사석에서 시를 줄줄줄 외우시는 분이세요. 원래 그 기자일 때 굉장히 글 잘 쓰는 분으로 한 유명했고. 100편 이상을 네. 머릿속에 늘 외우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피엔스도 봐서 알지만 젊어서 나보는 것 같네. 굉장히 그 우리말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번역이 아주 좋으니까 뭐 믿을 만한 번역자의 네. 책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인문학을 공부했지만은 신문사에서는 과학 과학 기자를 기자였죠.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번역 이해가 굉장히 있고 뭐 기자로도 그렇지만 워낙 글을 정말 유리하게 잘 써요. 뭐 번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그 인문 쫑긋에 초청하셔서 기가 쫑긋 인문 쫑긋이 기가 쫑긋에서 초청해서 강의 들으셨잖아요. 아 예. 어땠어요 강의는? 뭐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히스토리에 관심 있으니까 재밌었는데 워낙 광범위한 얘기를 하니까 네. 좀 회원들 중에서는 너무 방대해서 네. 따라하기 힘들었다 네. 그런 회원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휴먼 카인드는 여기서 제일 오래 얘기하고. 예,